안녕하세요. 저는 만 35세 뇌종양 환자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뇌종양 확인 경위, 그리고 수술, 그리고 퇴원 후에 어떠한 표준 치료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일이군요. 2019년 3월 30일에 도쿄 오쿠보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응급차실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종양 확인 경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30일 1시경에 도쿄 오쿠보역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막차 전철을 타기 위해서 타려고 하다가 결국 타지를 못하고 쓰러져서 두피가 찢어져 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그래서 응급차로 가까운 하루야마 기념병원으로 응급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은 결과 뇌종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T를 찍은 기억도 없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기억도 전혀 없으며 제가 쓰러진 기억도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술 먹고 사실 필름이 끊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뇌종양 크기는 이제 7.2cm였습니다. 하루야마 기념병원에서 도쿄 의과대학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4월 3일에 입원하였고 4월 6일에서 4월 7일까지 약 8시간가량 수술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크기는 약 7.2cm, 최장 길이가 12.38mm죠. 7.2cm고요. 처음에 CT 사진이 이렇고요. 여기 CT고 여기 MRI 사진입니다. 최대 직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제가 입원했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입니다. 뇌신경외과 도쿄 의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수술 준비를 위해서 이제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3일 전, 수술 3일 전에 이제 발광 물질을 집어넣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심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암세포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 모인 그 세포를 최대한 드러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얼굴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감싸고 했었죠. 그리고 4월 6일에서 4월 7일까지 약 8시간 가량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여기가 왼쪽입니다. 오른쪽 뇌 측두엽 부위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여기는 다 잘라내지 못했던 부위고요. 이걸 잘라내게 되면 사실상 여기 시신경이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시신경 다치게 되면은 이제 눈을 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여기도 운동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의 CT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적출 사진입니다. 이게 적출된 사진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장 길이 7.2cm여서 사실상 드러낸 곳은 3.6cm 곱하기 2.8cm 곱하기 1.5cm였습니다. 가장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드러냈었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조직 검사를 2주 뒤에 했었죠. 여기 이제 두개골을 연부입니다. 여기 귀까지 다 잘랐습니다. 귀까지 잘랐기 때문에 사실 여기 뇌 척수액까지 지금 중위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마취 없이 이 의료용 호치키스를 이제 뜯어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물어가는 현상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전증 방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뇌를 잘랐기 때문에 뇌전증 방지를 위해서 간질 발작 방지와 이 케프라정을 먹었습니다. 케프라정 500mg 짜리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걸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약은 바꿨고요. 다른 약을 바꿨습니다. 데파켄이라는 약으로 바꿨습니다. 2주 뒤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드러냈던 그 조직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나플라스티 어스트로시토마 IDH는 뮤텐드타입니다. 뮤텐드라는 것은 돌연변이라는 뜻인데, 뮤텐딩,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악성 종양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역행성 성상세포종,
대인성 성상세포종이라고 합니다. 성상세포죠. 아스트로시토마입니다. 아나플라스티아 아스트로시토마. 요것은 이제 그레이드 3가 되겠습니다. 역행성 성상세포종은 그레이드 3고 미란성 성상세포종이 그레이드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양상 성상세포종이 이제 그레이드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상세포 계열이 다 이렇습니다. 최고 이제 등급을 되면 그리오블라스토마가 되면은 이제 교모종, 그래서 교모세포종이 됩니다. 요건 이제 교모세포종과 사실 그리고 역행성 성상세포종을 다 그레이드 3, 4는 요것은 이제 악성내종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상세포종 계열, 핍지교종 계열, 그리고 혼합신경교종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성상세포 계열이 가장 흔한 그런 신경교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교종으로 이제 분류이 되기 때문에 악성화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란성 성상세포종이 역행성 성상세포종이 되는데 2년에서 5년가량 걸리고, 그리고 역행성 성상세포종이 교모세포종이 되는 것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증하고 나서 진단까지 6개월 이내에 갑자기 이렇게 교모세포종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핍지교종은 또 이제 역행성 핍지교종, 이렇게 핍지교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3 역행성 성상세포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 역행성 성상계열은 5년 생존율 43%로 보고 있고, 표준 치료로는 일본에서의 표준 치료입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테모졸로미드, 테모달이죠. 테모달 표적 항암제인 테모달, 먹는 항암제입니다. 구경 항암제입니다. 그레이드 4 교모세포종인데,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을 16%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 다 테모졸로미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서는 악성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굳이 이제 암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 계열들은 이제 악성 내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뇌암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뇌암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암제입니다. 이게 테모졸로미드인데 이제 테모달의 일본 이제 약인데요. 테모달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약이고, 테모졸로미드는 미국 약 테모달을 이제 복제한 카피 약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암제를 120mg. 요 용량은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항암제 45일 동안 하면서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제네릭 약품이 많습니다. 복제 약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테모달이라는 약품이 출시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제약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테모졸로마이드 조금 싼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45일간 테모졸로마이드를 먹으면서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1회당 2그레이씩 30일 동안 총 60그레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45그레이가 들어가게 되면 45그레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도의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수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다가 저는 시신경에다가 직접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눈도 이제 뭐 빠르든 늦든 간에 오른쪽 눈은 실명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머리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피에 이제 자극이 되어서 바로 이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바로 이제 뒤통수에서 머리 뒤쪽에서 이렇게 방사선을 쬐가지고 여기 이제 다 빠졌고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덮어 썼던 겁니다. 요건 이제 표적을 정해놓고 방사선을 이제 직접 쬐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을 완전 관통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은 이제 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실명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는 얘기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시신경이 어떻게 이제 파괴되어 가는지를 이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눈이 이제 떠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눈이 떠지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직후에는 이렇게 눈이 잘 떠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항암제랑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 이거 같이 해서 6월 8일 토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 조금씩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방사선 치료했던 부위가 조금씩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단독 항암 치료입니다. 퇴원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5일간 항암제를 투여하고 23일간 휴식하고 그리고 5일간 항암제 투여하고 23일 쉬고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단독 항암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지금 11차 항암까지 끝났죠. 11차. 그레이드 3인데 저는 이제 데모달 항암을 이제 11번째까지 먹었습니다. 첫 번째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1회당 340mg으로 해서 5일간 먹었었고, 여기 체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피검사를 한 겁니다. 피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340mg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11월 말부터 구충제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체열 검사 결과 호중구 수치, 혈소파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데모달의 양을 이제 260mg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0mg로 했다가 다시 3월 9일에 체열 검사. 2월 중순쯤에 제가 구충제를 일단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열 검사 결과 이제 다시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 340mg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260mg과 340mg의 중간치 300mg으로 해서 이제 처방을 받았고요. 자, 저는 이제 2월 28일부터 T세포 면역 치료 T세포를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데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워낙 한국 분들 많이 아시는 그 NK 세포랑 비슷한 겁니다. NK 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뇌종양에는 T세포가 더 잘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T세포를 첫날 받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3번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이제 테모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먹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충제를 복용하게 된 것은 이제 11월 12일부터 알벤다졸을 2알, 네알, 플루벤다졸 2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을 좀 먹다가 알벤다졸이 더 잘 듣는다 해서 일단 좀 휴식 기간, 항암제 먹을 때는 제가 좀 쉬었습니다. 쫙 항암제 먹고 이 정도 때는 좀 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점심때만 이제 알벤다졸을 2알씩 점심때만 계속 여기는 알벤다졸 단독으로만 계속 먹었던 거죠. 알벤다졸과 이제 기름 햄프시드 오일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같이 먹었었죠. 비타민 E 햄프시드 오일 이렇게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알벤다졸을 계속 먹었고 12월 10일까지도 그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좀 구충제 좀 쉬었습니다. 왜냐면 항암제랑 같이 부딪히면 좀 안 좋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벤을 먹다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메벤다졸을 제가 구했습니다. 여기 메벤다졸인데, 메벤다졸을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보내주셨는데, 독일에서 보내주신 약입니다. 요 약은 이제 독일 약은 아니고요. 네덜란드 약인데, 네덜란드 약으로 이제 제가 연말에 받아서, 그래서 메벤다졸을 3알씩 300mg씩 먹다가 6알 먹다가, 그리고 좀 휴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충제를 먹고 변하게 된 것은 계속 설사를 했었는데 구충제를 먹고 나서 설사가 완전 멈췄다는 거. 그게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드름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았었죠. 그리고 메벤다졸을 또 다시 먹었고, 그리고 나서 메벤다졸 먹다가 항암제 기간 동안에는 메벤다졸 100mg으로 줄였습니다. 좀 줄이고, 왜냐면 항암이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메벤을 100mg씩 계속 먹고, 여기 옴니라 되는 거 이건 펜벤다졸입니다. 펜벤다 가루로 된 것을 넣어가지고 1g씩 계속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때 피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모솔로마이드 양을 260mg로 줄이게 되었죠. 그래서 구충제 일시 중단하게 된 것은 2월 19일 날, 이때부터 이제 완전 제가 일시 중단 선언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먹지 않고
T세포 면역이랑 이제 구충제랑 부딪히게 되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구충제는 멈추고 면역에만 한번 집중해보자 싶어가지고 면역을 했어요. 옴니코도 이제 펜벤다졸을 좀 먹다가 이렇게 멈췄고, 사실 먹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T세포 면역에 좀 집중하자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체열 검사, 이제 제가 이제 구충제를 멈추고 나서 체열 검사 해보니까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테모졸로마이드 이것을 늘렸습니다. 300mg으로. 그렇게 늘리고 다시 T세포 면역 2차 하고 3차가 3월 27일. 예. 그리고 다음 T세포가 이제 4월 10일이죠. 4월 10일이나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어제가 제가 뇌종양 확진된 지 1년 된 날이고, 그리고 수술한 날이 일주일 되는 날이 4월 6일입니다. 데모졸로마이드 다시 먹게 될 것이고요. 예, 다음 주 또 금요일에 T세포 면역 4차. T세포 면역은 5차까지가 한 크루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세포 면역은 5차 끝은 4월 24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오늘부터 제가 이 메벤다졸을 지금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메벤다졸을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중에 지금 현재 계속 메벤다졸 하나씩 까먹다가 지금 4알 먹었고요. 그러니까 400mg을 먹었고, 400mg 먹었고, 계속해서 먹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메벤다졸을 먹으면서, 그리고 뭐 물론 펜베다졸도 같이 복용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먹어서 최대한 이제 결과를 좋게 나오게 할 생각인데, 다음이 이제 검사가 4월 27일 월요일 날에 MRI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를 5차까지 한 결과, 그리고 데모졸로마이드의 결과, 그리고 구충제의 결과를 한꺼번에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다시 또 항암제랑 같이 또 이렇게 구충제를 갑자기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구충제를 멈추고 나서 제가 다시 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멈추고 나서 설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에 지금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구충제를 중단하고 나서 입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상당히 식욕이 많이 감퇴되었고, 그래서 구충제를 다시 먹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불면증에도 지금 이 구충제 먹을 때는 그래도 잠은 참 잘 잤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구충제를 다시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쉬는 기간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먹어봤었기 때문에 4일 먹고 3일 쉬는 것으로 해가지고 4 on 3 off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구충제를 그래서 먹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충제를 다시 먹고 4월 27일 MRI 검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충제를 다시 먹으면서, 그리고 면역 치료, T세포 치료,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구충제가 상당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피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헤르페스, 입 안에 지금 허옇게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지금 아무리 약을 발라도 지금 낫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이 구충제를 다시 먹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충제를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